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4월 넷째 주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스펙주인 신한 9호, 신영 7호, 상상의 3호 스펙을 비교를 함으로써 이 중에서 무슨 스펙이 1등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스펙주 간단 소개입니다. 스펙주는 공모가가 2,000원으로 확정이고요. 일반적인 공모주들과 동일하게 일반 청약자에게는 비례로 50%, 균등으로 50%가 배정이 됩니다. 하지만 청약 증거금률이 50%가 아니라 100% 필요한 점이 다르고요. 스펙주는 3년 이내에 인수합병에 실패를 하게 되면 청산, 즉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주주들에게는 공모가인 2,000원과 함께 약정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스펙주는 주가가 2,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약 일정을 보시면은 신한 제9호 스펙하고 신형 스펙 7호가 4월 18, 19일에 청약을 하고요. 4x4 상상이 제3호 스펙이 19, 20일에 청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세 가지 스펙은 청약 일정이 겹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스펙 중에서 어느 스펙이 가장 좋을지, 균등을 넣는다면 뭘 넣어야 될지, 비례까지 넣을 만한 스펙이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펙주 청약은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펙주를 매수하는 본래의 목적은 장기 투자입니다. 즉 좋은 회사와의 인수합병이 결정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것이죠. 인수합병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과거 스펙들의 인수합병 성공률 같은 것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겠지만은 공모주 투자 시 중요사항은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환불일이 중요합니다. 환불일은 비례까지 넣는 경우만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요. 환불일이 길수록 비례까지 넣기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여유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킹통장 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환불일이 바로 이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환불일은 2일이 기본이고요. 2일보다 길어진다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청약 수수료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균등이나 비례 둘 다 중요한데요. 특히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약 수수료를 떼고 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수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균등만 청약하는 경우라면은 청약 수수료가 있는 경우는 그냥 청약 패스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자율입니다. 스펙주는 인수합병에 실패를 해서 청산이 되더라도 공모가인 2,000원과 함께 소정의 이자 반환이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자에 해당이 되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상장일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에 상장일에 주가가 이 반환 이자를 포함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면 장중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나중에 주가가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청약한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를 보시면은 이자율이 1.88%로 매우 높았습니다. 1.88% 이자율이면은 2,115원 반환은 보장이 되는 것인데요. 만일에 주가가 2,115원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청약일의 일반 경쟁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일반 경쟁률인데요. 공모주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신에 상장일 주가 상승률도 낮은 만큼 매주를 받을 수 있느냐가 수익에 직결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환불일, 청약 수수료, 이자율은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청약 전에 미리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일반 경쟁률은 청약일에 청약을 하면서 비로소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공모 규모하고 청약을 할 사람의 수입니다. 공모 규모 같은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당연히 미리 알 수 있지만 청약할 사람의 수는 청약 증권사 계좌를 보유한 사람의 수와 해당 스펙의 예상 인기로 추측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펙주는 2,100원을 보수적인 목표가로 2,200원을 공격적인 목표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균등으로 만일에 50주 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보수적인 수익은 5,000원이 되고 공격적인 수익은 10,000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청약 수수료가 있다면 5,000원이 3,000원이 되고 10,000원은 8,000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균등으로 50주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청약일 경쟁률의 기준이 됩니다. 만일에 균등으로 50주 이상을 받는다면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균등은 청약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펙주들의 경쟁률을 보시면은 균등으로 50주 받을 수 있는 스펙주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스펙주 3종목 같은 경우에는 균등 같은 경우에는 3종목 다 넣을 수 있지만 이 스펙주 3종목이 청약이 겹치기 때문에 비례 같은 경우에는 3종목 중 한 종목만 골라서 넣어야겠죠. 물론 돈의 여유가 된다면 3종목 모두 비례까지 넣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청약이 겹치는 경우에는 보통 가장 좋을 것 같은 종목에다가 비례를 몰아서 하는 편이죠. 참고로 제가 비례까지 넣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비례까지 배정받기 위해서 목돈을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은 균등, 비례 청약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청약을 하면 균등 배정, 비례 배정이 알아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수는 1에서 3점으로 배점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환불일은 세 종목 모두 환불일이 2일이기 때문에 전부 3점을 줬고요. 청약 수수료는 상상인 증권만 무료고 나머지는 2,000원이기 때문에 상상인만 3점을 줬습니다. 이자율은 신한은 미공시를 했기 때문에 1점을 줬고 신영은 1%여서 2점, 상상인은 1.5%이기 때문에 3점을 줬습니다. 공모 규모는 80억, 84억, 90억으로 스펙주로는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전부 2점을 줬고요. 예상 경쟁률은 신한금융투자하고 신영증권은 아무래도 청약 계좌를 가진 사람 수가 보통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2점을 줬고 상상인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분명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3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점수가 신한은 9점, 신영은 8점, 상상인 제3호 스펙이 14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점수는 압도적으로 상상인 제3호 스펙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례까지 넣는다면 상상인 제3호 스펙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등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하고 신영증권 모두 2,000원이 있어서 그냥 균등을 넣을 바에는 청약 패스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신영 제7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스펙주로는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청약일에 경쟁률을 보시고 만일에 균등으로 50주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균등만으로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바로 청약이 겹치는 일반 종목인 4x4입니다. 4x4가 만일에 기간 수혜주 결과가 잘 나온다면 앞서 말씀드린 상상인 제3호 스펙과 비교를 해서 어느 종목에 비례까지 청약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주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주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